들으신 대로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선고됩니다. 최 씨가 귀국한 건 2016년 10월이죠. 16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겁니다. 네, 오늘 법원의 판단에 그래 쟁점이 무엇인지 사회부 신아람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최순실 씨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혐의만 해도 사실 18개나 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최순실 씨에게 어떤 혐의들이 적용돼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네, 이 중에서 뇌물죄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. 네. 따라서 삼성 측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거나 이 약속받은 금액 중에서 재판부가 얼마를 뇌물로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. 예. 검찰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,185억 원, 추징금 7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. 네. 뇌물죄가 인정되면 징역 11년에서 25년 사이에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또 다만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요. 이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네, 할 그렇겠네요. 대목입니다. 1심 재판부는 89억 원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. 그래서 1, 2심 모두 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본 건데요. 최 씨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을 빼곡하게 적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63권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주목됩니다. 예.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전해들은 내용뿐이다 이러면서 간접 증거로도 쓸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.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죠? 네, 그렇습니다.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다면 오늘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 씨는 별도의 이대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. 오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예, 1심 선고가 오후 2시 10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곧바로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먼저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제 선고 이유를 밝힌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지금 보이시는 화면 지난해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. 예.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영상 촬영과 생중계를 동의하지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. 오늘 선고 모습은 TV로 볼 수는 없습니다. 네. 피고인들의 가족과 소송 관계인 취재진 등 그리고 2.2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일반 방청객 30명만이 이 현장을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군요. 재판장이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, 즉 혐의가 무엇인지 쭉 읽고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형량을 정하게 된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읽고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. 네. 혐의만 18개인데다가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네. 주요 내용만 설명한다고 해도 최소 1시간 30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그럼 2시 10분 시작이니까 선고 나려면 거의 4시 가까이 되겠는데 일단 최순실 씨 과연 이 판결을 승복할 것인가 또 의문이거든요. 계속 특검 수사 때도 그렇고 재판 받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해 왔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지난해 특검 소환 당시 때 최 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최순실 씨 여전히 특검이 아닙니다.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다들 당연하고 있어요. 이분들 너무 억울해요. 우리가 여기까지 다 어리석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. 네, 지난해 12월 14일이었죠.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네. 요청하자 최순실 씨는 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휠체어에 실려 나가기까지 했었습니다. 예. 최 씨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최 씨가 당시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네. 행동을 했지만 후회하고 있다면서 1심 선고에서는 침착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예. 이제 선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최순실 씨가 법원에 나와 있습니까? 아니요, 아직 출발하지는 않았고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최 씨가 최근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네. 최 씨 측은 최 씨가 손자와 지인, 변호사 접견 등 일주일에 4번 이상 꾸준히 접견을 해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이 관계자는 또 딸 정유라 씨가 접견 제한으로 별도로 만나지는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구치소 생활이 몹시 춥지만 건강 문제는 없다고도 귀띔을 했습니다. 최 씨는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전후로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. 딸 정유라 씨는 이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선고가 아무래도 주목되는 이유가
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약간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최순실 씨 혐의 중 대다수가 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됐는데요. 또 최 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면서 함께 해오던 재판을 분리하게 된 건데요. 최 씨는 대통령의 혐의까지도 함께 부인을 해왔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고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겠네요, 두 분이. 그렇죠?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. 그렇다는 네. 분석이 우세한데요. 네. 최 씨가 이렇게 부인을 해왔지만 최 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모면하기는 어렵고요. 또 이번 달 말에 법원 인사가 있지만 재판부는 인사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최근에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중 한 명은 삼성이나 최순실 씨 선고를 보고 정리를 하려는 듯하다면서 가지를 치고 몸통을 잡는다는 뜻 같다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. 최 씨는 오는 20일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되어 있는데요. 이전과 같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? 지금 재판도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증인 소환을 했지만 네. 최순실 씨를 계속해서 불출석을 하면서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네. 일단 최순실 씨 선고가 일단 마무리된 다음에 또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재판 일정을 잡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네, 박근혜 전 네.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뭐 다음 달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